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카이스트, 디스플레이 가능한 올레드 전자섬유 개발, 국가 핵심 기술 구멍 드러난 매그나 칩 사건, 올레드 칩 뒷북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좀 괜찮은 내용에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올레드 전자섬유를 개발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레드 전자섬유를 개발을 하게 되면 섬유 옷을 만드는데도 다양하게 그 동영상까지 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된 거죠. 이러한 전자섬유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카이스트가 이러한 전자섬유 개발을 통해서 머지않아 자유자재로 색깔, 무늬, 그림이 변하거나 동영상이 재생되는 옷이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옷에 화면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전화 통화를 받는데 전화 통화가 이 화면이 손에 떠버리게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전자 및 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 연구팀이 정보 출력이 가능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전자섬유를 개발을 했다고 지금 12일 날 밝혔습니다. 이 전자섬유는 실제로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소재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2차원의 평면 소자와는 다르게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뛰어난 착용성과 휴대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섬유의 1차원 구조를 갖고 있어서 차세대 폼팩터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빛을 방출하는 전자섬유는 패션이나 기능성 의료, 안전, 차량 디자인 등 다양한 응용 잠재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빛을 방출하는 전자섬유들은 디스플레이로 활용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전기광학적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소자 단위 그리고 종횡비가 긴 2차원 평면 단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응용 기술 개발이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 최경철 박사 연구팀은 올레드 전자섬유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서 높은 전기광학적 성능 구현과 함께 주소 지정 체계의 구축을 주목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300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원통형 섬유 구조에 적합한 RGB 인광 올레드 소자 구조를 설계를 했고 연구팀이 보유한 원천 기술인 딥코딩 공정을 활용을 해서 평면 올레드 소자에 버금가는 올레드 전자섬유를 개발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인광 올레드를 섬유에 접목시킴으로써 지금 최고 1만 칸델라 퍼 제곱미터 수준의 휘도 그리고 60 칸델라 퍼 암페어 수준의 전력 효율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기존 기술 대비 약 5배 이상의 전류 효율에 대해서 해당하는 수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아울러 올레드 전자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디스플레이의 구동을 위해 올레드 전자섬유 위에 접촉 영역을 설치를 해서 직조된 주소 지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문자와 같은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해서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가 옷 위에 이게 구동이 되고 이게 직접 손으로 터치하는 것까지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자섬유는 디스플레이라는 표시 장치 관점에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밝기라든지 낮은 전력 소모를 위한 높은 전류 효율 그리고 낮은 구동 전압 그리고 주소 지정성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주도한 최경철 교수 연구팀은 지금 섬유 기반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구 기술을 구현하는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서 전자섬유가 가진 뛰어난 착용성 그리고 휴대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기능성까지 구현해 패션과 기능성 의류 등 다양한 응용 부분에 적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가 됐는데요.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의 지난 3일자 전면 논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게재된 내용을 학술지에 올렸고, 이 기술을 정말 이용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내가 핸드폰을 받을 때 굳이 핸드폰을 들지 않아도 이 전자 화면을 통해서 뭐 연동을 시킨다면 이런 것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터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 복합적인 기술들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그나칩이 중국의 그 사모펀드에 팔렸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러한 매그나칩 사건을 통해서 국가 핵심 기술에 구멍이 드러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올레드 칩을 국가 핵심 기술에 올린다라는 이 뒷북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라는 거죠.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매그나칩이 중국의 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두고 기술 유출 논란이 아주 심하죠. 특히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그 올레드 DDI를 생산하고 PMIC도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특히 올레드 DDI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세계 제2위 올레드 DDI 생산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쪽으로 지금 행보를 틀은 상황입니다.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이 회사는 팔리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올레드 DDI 구동칩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절차에 드디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죠. 디스플레이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올레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확보한 기술을 보호하는데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12일 날 정치권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올레드 구동칩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지금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매각이 국가 그 핵심 기술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체 국가적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올레드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것은, 특히 중국에 유출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나라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혹독한 비판에 대해서 국가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차상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의결만 지금 나온 상황이죠. 특별히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해외로 유출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전략산업보호에 중차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산업부에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올레드 기술, 특히 올레드 DDI 기술에 대해서 산업부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다. 하이디스가 판매되고 난 후에도 아직도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주력 산업의 71개의 기술이 현재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올레드 이전 기술인 LCD 구동칩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레드 구동칩 DDI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비판이 굉장한 거죠. 삼성,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주류 스마트폰에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세가 돼가고 있죠. 특히 LCD 패널의 가격의 상승 때문에
LCD 패널을 사용하는 것보다 리지드 올레드를 사용하는 것, 저가형 리지드 올레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와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리지드 올레드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만큼 이 올레드에 대해서 이제 대세로 가고 있고, 특히 이 올레드가 대세가 되면서 DDI의 중요성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TV 시장에서도 올레드의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레드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는 동안에 정부가 전략기술 보호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는 부랴부랴 지금 뒷북 행정을 벌이고 있죠. 산업부는 핵심 기술의 지정을 나선 큰 이유는 매그나칩 매각 계약이 알려지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 이유라는 점에 뒷북 행정, 이 비판은 벗어나기 정말 어렵게 된 거죠. 업계에서도 국가 차원의 산업과 기술 보호 전략 부재가 이번 사태로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었죠. 미국의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었고, 이 미국의 사모펀드가 이것은 중국에 팔아도 법의 조촉이 없으니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팔지 않고 중국에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행정 부재가 중국으로 팔리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올레드 구동칩의 기술 전반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당황스럽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2000년대 초반 LCD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이후 10년 가까이 디스플레이 기술 보호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그나칩이 이대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면 2002년 하이디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특허 기술만 쏙 빼가고 헐값에 재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특히 하이디스와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시달렸죠.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4개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하나는 매그나칩,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디스, 그리고 다른 분야가 있었는데 이 다른 분야는 한국의 기업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하이디스는 BOE로 넘어갔습니다.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SK 하이닉스로 지금 넘어온 상태이죠. 지금 하이디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하이닉스 반도체의 LCD 사업부를 이때 당시에 분사를 시켰어요. 분사했다가 2002년에 중국 BOE에 매각이 됩니다. BOE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 회사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했었지만 핵심 기술만 쏙 빼먹고 2008년도에 대만 기업에 팔렸어요. 당시에 삼류축에도 끼지 못했던 BOE가 하이디스의 인수 이후 그 다음해인 2003년 6월부터 LCD를 생산하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LCD 세계 1위 업체로 뛰어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매그나칩의 매각, 이렇게 되면 매그나칩의 올레드의 구동칩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 회사로 모두 다 넘어간 이후에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헐값에 다시 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자들을 다들 중국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매그나칩이 보유하고 있는 올레드 구동칩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번에 지정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지정이 되면 매각 계약 자체가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국가가 부랴부랴 뒷북이라도 쳐서 이 매각이라도 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승우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매그나칩 매각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보호해야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매그나칩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매그나칩 승인 여부, 이것은 오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결정이 되기 전에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매그나칩이 어쩌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이디스가 BOE로 매각 후에 LCD 기술 유출이 됐고 이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결국은 대만 회사에 팔아버린 이러한 그 기술 자체는 BOE가 전부다. 2000년대 초반에 2002년도에 넘어갔죠. 2002년도에 넘어가고 2003년도에 이 BOE가 LCD 패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하이디스와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은 있었지만 기계가 노후화되었다고 인수를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달라들어서 이 하이디스를 먹었는데 이번에 매그나칩도 한국에선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올레드 DDI나 PMIC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로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또 8인치 웨이퍼 팹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DB하이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참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도 이러한 회사들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목 놓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섬유 소재, 올레드 섬유 소재를 지금 개발했다. 두 번째 내용은 매그나칩을 통해서 국가적인 핵심 기술이 구멍이 났다. 그래서 뒷북 행정을 한다. 이 뒷북 행정을 해서라도 매그나칩의 매각이 좌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